되게 중요한 맥락을 역시 짚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네 리뷰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비정규직 취업센터 센터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노동원 TV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회차부터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매체들에 있는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훈 농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담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오늘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대화를 할 건가,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짜잔! 송곳입니다. 네. 이 송곳은 사실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어떤 걸 할지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노무사님께서 송곳으로 하자. 혹시 노무사님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특히 드라마를 좀 보고 나면은 블로그에 이렇게 리뷰를 쓰는 취미를 가지고 아, 그런 취미도 있으셨어요? 블로그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입니다. 아, 네. 조용훈 노무사 검색을 하시면 드라마나 영화 등등 이런 리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송곳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새로운 컨텐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드라마 웹툰이 아닐까. 왜냐면은 노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 뭐 이상은 다 봤을 작품이고 우리가 아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제가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그 마트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이 좀 중심이고 네. 다양한 분종의 사람들과 등장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가까이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첫 장면이잖아요. 첫 장면. 네. 약간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짜장면 집에서 임금 체불이 돼서 벤치에 누워 있는데 그곳인 그 소장님이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첫 장면. 근데 저의 예상을 빗나가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노무사님이나 이런 전문가가 법률 전문가 갔으면 법률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벌금이 얼마고 과태료가 얼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내놔라 법적으로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진짜 현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이제 노무사들이 많이 알려지고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무사를 통해 갖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전에 했던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노무사가 아니어도 이제 전화가 그냥 이제 뭐 다짜고짜 그냥 막 이제 뭐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었었고 좀 뭐 낭만이죠. 뭔가 좀 이게 딱 보면서 되게 멋있고 그렇죠. 박력 있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농사님이 딱 보시면서 이건 정말 현실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좀 있으셨나요? 이거 좀 평범하지 않은데? 저는 그 이수인 역할했던 지현우 배우가 키가 되게 크고 얼굴이 멀끔하고 잘생겼는데 노동계에서는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 만나기 어렵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농계? 박정민 대표. 그런가요? 저는 좀 작아서. 하지만 외모는 뭐. 그렇습니까? 우리 농사님도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외모이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들 좀 있으신가요?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노사 갈등, 뭐 노사 이슈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물론 뭐 이제 막 괴롭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직장 내 괴롭힘 법은 2019년에 생겨갖고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푸는 내용은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뭐 사직을 종용하는 그런 압박행위들, 징계위원회 회부,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각성해갖고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노 갈등도 생기고 쟁의행위랑 그다음에 뭐 직장 폐쇄랑 뭐 그러고 결국은 교섭에 성공하는 뭐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이슈들이 빼곡히 들어 있고 저는 좀 기억에 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황준철이라고 예성이라는 배우인데 황준철 씨 그 징계위원회 장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수인 씨가 이제 막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이제 쫙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서 이제 두려움을 확 느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좀 볼 때마다 좀 눈물도 나고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아보신 기억 때문에 아픈 과거가 또 생각나서 되게 좋은 장면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또 송곳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막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구고신의 과거, 뭐 학생운동을 할 때의 그 과거, 그 다음에 이수인의 과거는 장교 생활을 하다가 또 군의 그 비리랑 그 싸우는 그 전 과거인 고등학교 때에도 또 뭐 그 촌지를 강요하는 선생님하고 맞아요. 그런 그 부당한 존재랑 계속해서 그 학교 그 다음에 뭐 군대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이렇게 이런 곳에서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바로 이렇게 노동 환경에서 싸우는 건데 이게 보면은 그냥 노동 환경이라는 것을 뚝 떼놓고서 여기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못 보는 것들을 농사님이 딱 보시고 이 작품 안에 그런 게 연결돼 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 있고 그 현재의 연결고리가 지금의 노동운동으로 연결된다. 되게 중요한 맥락을 역시 짚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뷰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이 작품을 만약에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봤더라도 다시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처럼 또 짚어주실 만한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안 그래도 한 3-4개월 전에 한번 다시 봤거든요. 다시 보니까 보인 점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이 작품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떤 그 주동자로서의 역할을 이수인 과장이 하고 위원장이 되는 친구가 아마 주강민인가 뭐 그렇죠. 그리고 주주임님. 네, 주주임님. 그렇죠. 언급했었던 황준철 주임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인 친구들이 이제 그 약간 노조 결성의 주동자 역할을 보면 하고요. 여자 조합원 분들은 그 노노 갈등을 일으키는 막 서로 뭐 조금만 더 뭘 주면은 당장 탈퇴할 것 같은 그런 포지션.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교육 선전을 할 때도 주강민 그다음에 뭐 황준철 그다음에 남동엽인가 또 동엽인가 뭐 그런 친구들. 이렇게 남자 조합원들이 멋있는 말들은 보면 남자들이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그런 노노 갈등이나 일으키는 좀 약간 그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악역으로 나온 사람이 정민철 부장인데 가스통 지점장 말고는 정민철 부장인데 김희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보면서 되게 싫고 정말 저도 정말 그랬었는데 그 배우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좀 그걸 또 보니까 또 설득될 뻔할 정도로 그래서 좀 그분한테 너무 서사를 많이 부여한 거 아닌가. 악역은 악역일 뿐. 나중에 이제 그 배우가 그래서 막 그 집회하는데 이제 용역 깡패를 보내고 막 그 폭력 진압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경찰서 가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장면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송곳이라는 드라마의 또 매력은 굉장히 아주 심장이 팍 박히는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그런 대사들 중에 좀 생각나시는 게 좀 있나요? 네,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너무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당연히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 선언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네, 맞아요. 유명한 대사. 시시한 강자로부터 선한 약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강자들로부터 시시한 약자를 지키는 거다. 뭐 그런 대사도 그때 이제 아마 황준철이 사실은 황준철도 잘못한 게 조금 있었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수인 그 과장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구고신 소장이 딱 한마디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였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옥상에서 교육할 때 예. 막 교육할 때 그때 막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막 생기고 뭐 내부적인 갈등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탈퇴한 사람 받아주면 안 된다,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수인 그 과장이 나서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세요. 우리 전부 나가버리면 과장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부대가 퇴각해도 누군가는 전선에 남아야죠. 안 그러면 전멸합니다. 어이 멋있는데? 요거 이제 그 대사들 장면들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인물에 대한 평이 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등장 인물에 대한 평. 구고신하고 이수인은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잖아요. 구고신은 이 작품에서 직업은 노무사로 나오긴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옛날 방식의 그런 노무사인 것 같고 이 사람의 실존 인물은 유명한 그 하종강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김재광 노무사님이라고 저희 그 노노모란 단체의 선배 노무사인데 이 두 명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근데 김재광 노무사님은 친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재밌었던 게 이 웹툰에 비해서 드라마에서 구고신이 조금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좀 막 되게 넉살이 좋고 막 능구렁이 같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김재광 노무사님이 보면은 실제로 그러시거든요. 갑자기 인물평을 하다가 실존 인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인이 주인공인데 네네. 근데 참 이런 주인공도 참 드물다. 왜냐면 주인공은 되게 완벽하잖아요. 물론 네. 외모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처음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네, 그래서 구고신 소장님이 이제 시키잖아요. 네네네. 가서 네네. 친해져라. 근데 이제 뭐 카트 타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카트도 타고 막 네네. 난리가 아니더라고. 맞아. 예, 본인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했구나. 그 이수인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노동운동을 통해 갖고 부당한 현실을 대하고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이수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여기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간 사람이 이수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볼 때 팟캐스트에서 최규석 작가님이 아마 나와서 하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름에 보면은 이런 그 소설이라든가 영화에 보면은 이름에 이제 의미를 담아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작가가. 예. 이제 이수인은 수인이 이제 그 죄수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죄수복을 입게 된다라는 거를 담아놓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감옥에 가니까. 그리고 이제 구고신은 고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고문의 그 방언이래요.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일종의 완성형 노동운동가는 고문을 당할 정도의 그런 힘듦을 겪었던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인은 이 사람은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귀착점은 결국은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 그런 게 또 이렇게 또 저변에 깔려 있는. 네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까 그 좋은 시청 포인트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이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진짜 선곡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항상 모나고 불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나가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러면서 꼭 피해를 당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걸 굽히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현장에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곳곳마다 항상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부딪힘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종착점이 이제 노동조합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인이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를 책임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경로가 또 하나의 시청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원래 송곳 같은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연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혼자만 송곳이었고. 근데 이제 선배 송곳인 구곳인을 만나갖고
글쎄요, 뭐 되게 커다란 송곳이란 노동조합이 커다란 송곳이 있겠고 송곳 같은 존재가 우산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로 성장하는 얘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농사님 표현력이 송곳에서 우산까지. 리뷰어. 예. 엄청납니다. 송곳에서 우산까지. 송곳에서 우산까지. 예.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 송곳이 뭐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전의 과거의 또 배경으로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의 현장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체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라졌고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인 건데 여전히 그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송곳 드라마 웹툰에서 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닌가. 처음에 사직 종용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민철 부장이 그 뭐 다 할당을 막 주잖아요. 과장들한테 이렇게 몇 명을 자르게 하라고. 맞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사직 종용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라고 소개를 할 정도이잖아요. 법에 의지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괴롭히고 있지 않나.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수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노사는 이런 접점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 너무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댓글이 달릴 수 있는 거. 어쨌든 뭐 댓글 많이 달리면 좋은 거니까. 어그로 끄는 거는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서로 서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이거 대본에 없는데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송곳에도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이수인 이제 지부장이 파업을 하고 천막 치고서 단식 농성 같은 거를 오랫동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단식 농성 회차만 쌓여가고 있는데 프랑스 본사 뭐 직원이 한국에 오나 뭐 그런 이슈가 생기고 맞아요. 그때 이제 저런 집회하는 거가 이제 있으면은 방해가 된다, 뭐 타결이 되고 뭐 그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갖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팅밖에 없다는 얘기를. 꾸준히 화이팅 해야 된다. 놓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대사 장면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프랑스 점장이죠, 점장. 알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인 과장이 물어보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러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러는 거냐? 한국이니까 한국은 가능하니까 여기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이거는 정말 전국을 찔렀다. 그러게요. 진짜. 정말 우리 사회를 이 한 장면으로 아주 그냥 그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던 장면이 아닌가. 그 장면 뒤에 그거랑 같은 맥락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민철 부장이 통계안이 지난 거를 팔았나? 뭘 잘못을 하나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어떤 뭐 로비를 통해 갖고 이제 그거를 아마 영업정지 이런 걸 막았나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스통 점장한테 가갖고 This is Korean style 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This is Korean style. 영어로. 그때 이제 가스통 점장이 탁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 가스통 점장이 여기는 그래도 되니까 이런 대사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의 인물도 바꿔내는. 그래서 이수인이라는 사람도 노동조합을 함으로써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거고 가스통이라고 하는 점장도 그 위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사람도 바뀌어 나가고 이 송곳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가 이 사회의 구조와 환경에 의해서 놓여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고 또 그렇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오늘은 이렇게 송곳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인물에서부터 장면, 대사 뭐 한번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다음 작품 간략하게 한번 제목이라도 소개해 주시죠. 다음 작품은 저희 박정민 센터장님이 강하게 밀었던 기생충이라는. 제가 기생충 밀었습니다. 오히려 기생충으로 얘기하면 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송곳은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좀 산만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기생충에서 어떤 얘기를? 기생충 궁금하시죠? 기생충에서 도대체 무슨 노동 얘기를 해? 그러게요.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 작품 기생충으로 다시 한번 다음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조용훈 농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계속 나오실 거기 때문에 네. 이 작품 저희가 이 영상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조용훈 농사님 인기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채널 노동원 시청자들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